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갑작스러운 욕망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선비의 소박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탐욕스러운 이의 불길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한적한 마을, 녹음 짙은 산자락 아래에는 고즈넉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학문과 덕망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김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늘 낡은 책을 가까이 하며 백성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청렴한 학자였어요. 김선비의 온화한 미소는 마을의 따스한 햇살 같았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지요. 아침이면 붓글씨를 쓰고 낮에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고요히 달을 보며 시를 읊는 것이 그의 소박한 일상이었어요. 그의 아내 이씨 부인 또한 단아한 성품으로 남편을 내조하며 조용히 가정을 지켰답니다. 그들의 삶은 물 흐르듯 잔잔하고 평화로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존재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박영감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답니다. 박영감의 얼굴에는 좀처럼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는 막대한 재력과 권력을 휘두르며 마을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박영감의 귀에 기이한 소문 하나가 들려왔어요. 김선비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밑에 귀한 약초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 약초는 불치병도 고친다는 전설 속의 약재로 그 가치는 마을의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어요. 박영감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어요. 그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김선비의 땅을 차지하려는 검은 욕망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은밀히 사람을 시켜 소문의 진위를 확인했고 그의 부하들은 이내 그 땅의 가치를 과장하여 보고했어요. 박영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선비의 소박한 초가집과 그 아래 숨겨진 보물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죠. 그의 탐욕스러운 욕심은 이제 마을의 평화를 깨트릴 불길한 징조가 되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김선비의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섬뜩한 예감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어요. 박영감은 김선비의 땅을 빼앗기 위해 잔인한 모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오직 자신의 욕망만이 가득했지요. 박영감은 자신의 막대한 재력과 권력을 동원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김선비를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박영감의 하수인이 관아에 김선비가 중요한 관문서를 위조했다는 거짓 고발을 한 것이지요. 고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박영감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미리 꾸며둔 거짓 증거들까지 함께 제출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김선비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리 없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죠. 하지만 박영감의 소나귀에 있는 관아는 이미 그의 재력에 굴복한 상태였어요. 정의는 돈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급작스럽게 포졸들이 김선비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평화롭던 초가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선비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가야 했답니다. 이씨 부인은 절규하며 남편을 붙들었지만 포졸들은 그녀를 가차없이 밀쳐냈어요. 김선비의 얼굴에는 황망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죠. 관아에서는 미리 준비된 거짓 증인들이 입을 모아 김선비의 죄를 증언했어요. 조작된 문서들과 증거들은 마치 진실인 양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지요. 김선비는 자신의 무죄를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어요. 그의 진실된 목소리는 탐욕과 권력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답니다. 결국 김선비는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차가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철컹거리는 쇠창살 소리가 그의 자유를 앗아가는 듯 했지요. 이씨 부인은 관아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며 애원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어둠이 내린 옥방에 홀로 남은 김선비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희망 대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이제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사랑하는 가족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어요. 과연 김선비는 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의 앞날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김선비의 재판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법정은 마치 박영감의 사유지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막대한 재력과 권력은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한 듯 보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무력감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박영감이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줄을 이었어요. 그들은 입을 맞춘 듯 일관된 거짓 증언으로 김선비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갔어요.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증거들은 마치 진짜처럼 꾸며져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누군가 미리 만들어둔 각본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듯 보였어요. 김선비의 결백은 증거에 의해 파묻혔어요. 김선비는 자신의 무고함을 외쳤어요. 그는 땀으로 축축한 얼굴로 간절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절규는 차갑게 묵살당했어요. 전임 사또는 박영감의 눈치를 살피며 김선비의 호소를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의 눈은 이미 진실이 아닌 박영감의 재물에 사로잡힌 듯 보였어요. 법정의 공정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의 서슬퍼런 영향력 앞에 침묵했어요. 그들은 혹여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어요. 김선비가 외로운 싸움을 하는 동안 단 한 사람도 그를 옹호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들의 차가운 외면은 김선비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어요. 그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김선비의 마지막 절규는 텅 빈 법정에 메아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물들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법정은 빠르게 김선비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그는 싸늘한 시선 속에서 끌려나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을 향해 가는 듯 무거웠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박영감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옥에 갇힌 김선비는 차가운 돌바닥에 몸을 뉘었어요. 그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인 고통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는 자신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창살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는 지난날 정직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백성을 위하고 학문을 탐구했던 그의 순수한 열정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박영감에 대한 분노와 함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무력감만이 가득했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는 나날이었어요. 한편 김선비의 아내 이씨 부인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그녀는 낯선 발걸음으로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호소했어요. 그녀의 단아했던 얼굴은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박영감의 거대한 세력 앞에 그녀의 모든 노력은 마치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힘없이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씨 부인을 외면했어요. 그들은 박영감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못했어요. 어떤 이는 차갑게 문을 닫았고 어떤 이는 애써 모른 척했어요. 그녀는 점차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어요. 남편을 구원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하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어요. 전임 사또의 무능과 부패는 김선비의 비극을 더욱 심화시켰어요. 그는 박영감의 뇌물에 이미 길들여진 지 오래였고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마을에는 비통함과 무력감이 팽배했어요. 김선비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은 곧 자신들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모두를 지배했어요. 모두가 김선비의 비참한 최후를 예감하는 듯 보였어요.
과연 이대로 김선비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김선비의 이야기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죠. 김선비의 마지막 희망마저 희미해지던 그때 마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옥에 갇힌 김선비는 이제 더 이상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의는 저 멀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듯 했어요. 이씨 부인은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남편에게는 그저 괜찮다는 말밖에는 해줄 수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들은 마치 버려진 존재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한양에서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식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의 이름은 이도령, 젊고 총명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라고 했어요. 박영감은 새 사또의 부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이도령은 부임 첫날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는 전임 사또의 부패를 지적하며 과거 사건들을 재조사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 말에 박영감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이도령은 전임 사또들이 덮었던 수많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중 김선비의 기이한 누명 사건 기록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는 사건의 내용과 박영감의 막대한 재력이 얽혀있다는 소문을 듣고 단순히 뇌물로 인한 부패를 넘어선 거대한 음모가 이면에 감춰져 있음을 직감했어요. 이도령의 날카로운 직감은 어두운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옥사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선비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죽어가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어요. 과연 이 젊은 사또가 박영감의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전임 사또들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을까요?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어둠이 새로운 사또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짙어지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새롭게 부임한 이도령 사또의 움직임은 기존의 권력자들에게 낯선 긴장감을 선사했어요. 그는 김선비의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과연 그가 박영감의 견고한 위선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이도령은 대놓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박영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밤마다 몰래 관복을 벗고 평복 차림으로 마을을 탐문하기 시작했죠.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마을 곳곳을 누비며 그는 낮에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을의 늙은 백성들은 낮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밤에는 조심스럽게 박영감의 악행에 대한 증언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한 노파는 오래전 박영감이 이웃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함했다는 이야기를 눈물 어린 목소리로 전했어요. 또 다른 노인은 박영감의 집에서 들리던 수상한 인기척과 의문의 상자들을 보았다고 작게 속삭였죠. 이도령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 넣었어요. 모든 것이 김선비의 누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도령은 밤마다 박영감의 수상한 행적을 은밀히 추적했어요. 박영감이 밤늦게 몰래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이 주고받는 밀담의 흔적들을 찾아냈죠. 그의 끈질긴 추적은 흩어졌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어요. 박영감의 견고했던 위선과 모략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이도령은 박영감의 재산 목록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비교하며 치밀하게 분석했어요. 특히 김선비의 논밭에 대한 박영감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발견했어요. 김선비의 옥고가 시작된 직후 박영감의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도 수상한 정황이었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박영감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어요. 박영감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도령은 관아의 서고에서 낡은 문서를 찾아냈어요. 그것은 수십 년 전 마을의 한 작은 논밭을 둘러싼 복잡한 소송 기록이었죠. 이도령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어요.
이 문서가 박영감의 모든 음모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될까요? 이도령의 손에 들린 낡은 종이 한 장이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답니다. 이도령 사또는 박영감의 간교한 술수를 꿰뚫어보며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마을 이면에 숨겨진 부패의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집요함은 작은 실마리 하나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낡은 장부 속 미세한 글씨의 변화, 증인들의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감, 그리고 박영감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발견된 석연치 않은 거래들이 모두 이도령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도령은 밤낮 없이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의 퍼즐을 맞춰 나갔어요. 그는 박영감이 단순히 땅을 탐낸 것을 넘어 마을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김선비를 희생양 삼아 치밀한 음모를 꾸몄음을 직감했답니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모이자 이도령은 박영감을 다시 관하로 불러들였어요. 이번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이도령의 눈빛은 강렬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도령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박영감의 모든 비리를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박영감이 돈으로 매수한 증인들의 위증 사실을 조목조목 밝히고 관하 문서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거짓 증언을 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도령의 증거 앞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들의 작은 흔들림조차 이도령의 예리한 시야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박영감이 매수했던 증인 중 한 명은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숨겨졌던 거대한 진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법정을 휩쓸었어요. 이도령은 증인의 진술과 물리적인 증거들을 명확하게 연결하며 박영감이 김선비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하게 계획했는지를 세상에 드러냈어요. 박영감은 처음에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도령의 논리정연한 증거 제시가 이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점차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날카롭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찼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간교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이도령의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박영감이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어요. 거대한 탑처럼 쌓아 올렸던 그의 거짓과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제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절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박영감은 마침내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말았답니다. 법정 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탄식이 터져나왔고 김선비의 얼굴에는 비로소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이도령은 그런 박영감을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은 단순히 박영감의 몰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결국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한다는 것을 온 마을에 선포하는 순간이었답니다. 박영감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정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답니다. 박영감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 차가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한때 마을의 권력을 움켜쥐고 사람들을 억눌렀던 그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답니다. 그의 빈자리는 더 이상 탐욕으로 물들지 않은 공정한 질서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김선비는 마침내 무죄로 풀려나 훼손되었던 명예를 완벽히 회복했어요. 그의 고든 신념과 인내심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온 마을 사람들은 그의 억울함을 알았기에 그의 석방을 진심으로 기뻐했답니다. 빼앗겼던 그의 땅 또한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척박했던 땅은 다시 그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했고 김선비는 오랜만에 자신의 밭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답니다. 이씨 부인은 남편의 무죄 소식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눈물로 씻어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졌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다다른 기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도령 사또의 날카로운 직감과 뛰어난 통찰력 그리고 흔들림 없는 공정함에 뜨거운 찬사를 보냈어요.
그의 현명함 덕분에 마을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었으니 그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다시 평화를 찾은 김선비는 학문에 더욱 정진하며 고결한 삶을 이어갔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선비의 길을 걸었답니다. 그의 고든 정직함은 오래도록 마을에 살아있는 귀감이 되었어요.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이도령 사또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했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용기와 정의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김선비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은 이도령 사또처럼 진실을 끈질기게 추적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